네, 1월 8일 애프터마켓 이슈픽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영입니다. 벌써 수요일이 다가왔는데요. 간밤에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메타의 하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소식들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또 역시나 트럼프 당선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.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안석근 팀장님과 함께 지수 선물들 먼저 체크해보고 이슈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네, 지수 선물 바로 보여주시죠. 네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들 하락하고 있었는데 네, 역시나 상대적으로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.5%가량 하락 중이고 S&P 500이 1.12%, 나스닥 100이 1.71%, 그리고 러셀 2000이 0.9%가량 하락 중에 있고요. 빅스 지수가 좀 급등세 보이네요. 7%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지수 선물 체크해봤고요. 글로벌 채널에 김주영 쌤이 네, 센텀독조님이 김주영 네. 캐스터의 헤어가 예쁘다고 네, 감사합니다. 말씀해 주셨습니다. 카메라 마사지. 아니에요. 원래 예뻐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그 듣기 위해서 제가 좀 끌어낸 것 같기도 한데요. 그러면 바로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크 저커버그 관련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메타 측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. 메타의 기존의 이 팩트 체크 기능들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은 어떤 기능인지 좀 아시나요, 팀장님? 저 예전에 잠깐 들었었는데 그 실제로 올라오는 그 정보에 대해서 메타 플랫폼스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검증하는 기능을 운영을 한 걸로 맞습니다. 알고 있는데 역시 알고 계시네요. 네. 지금 좀 시험한 겁니까? 간단한 테스트 한번 테스트. 해봤습니다. 네. 이제 저커버그 측에서 이제 의견에 이제 좀 자유로운 표현을 좀 회복하겠다.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자기 검열 기능들, 팩트 체크 기능들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이 부분 좀 앞서서 좀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좀 앞으로 좀 사건이 넘어가야 되는데요. 2016년이었죠. 이 트럼프 당선인이 좀 대선에서 이기면서 관련해서 계속 비판이 있었습니다.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공화당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좀 내놓으면서 이 페이스북에서 이 부분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다. 이런 비난을 계속 받으면서 이런 기능들이 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.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2021년이었죠. 이 트럼프 당선인의 그 계정을 좀 막아버렸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서 사이가 굉장히 악화가 됐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트럼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납작 엎드렸다라고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런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트럼프 친화적인 행보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좌측에는 트럼프 당선인이고 일론 머스크 이렇게 있고 중앙에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? 글쎄요. 그 UFC 회장이라고 맞네. 하는데 네. 굉장히 친 트럼프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히고 있죠. 앤디 버홀딩스 맞나요? 네,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인데요. 이 사람을 또 이 메타의 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. 그 발표가 있었고요. 계속해서 이제 나 친하다, 친하게 지낼 거다 이런 모습들 나도 좀 껴줘 이런 거네요. 보여주고 있고 이때 당시 이게 개표 방송 당시에 이제 화면을 좀 캡처를 한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. 미국의 CEO, CMO 그리고 CTO가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인물들을 좀 영입을 하면서 조금 더 트럼프의 친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역시나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 곁들였죠. This is cool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UFC 회장이랑 마크 저커버그 밑에 하단에 좀 있는데 같이 있는 모습들과 함께 이제 팩트 체크 기능 없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그런 모습들, 공감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습니다. 둘이 물리적으로 한 게임 한다고 했었는데 흐지부지 되고 나서 이런 그림을 또 어떻게 만들어내네요. 혹시 좀 뭔가 연출을 잘한다. 그러니까요.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메타 하면은 트럼프와의 이런 그간의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악재다.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두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? 두 번째는 트럼프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.
오늘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어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트레이드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이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뭐 캐나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. 트럼프가. 그쵸. 그런데 캐나다만 노리는 게 아니고요. 뭐 앞서 이제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게 이 파나마 운하 관련한 소식들이었고, 이뿐만 아니라 그린란드도 굉장히 그린란드 있잖아요. 수시로 땅 팔으라고 맞습니다. 얘기하잖아요. 우리한테 매물 넘겨라. 그래서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. 그린란드 그리고 파나마 운하 장악하려고 할 때 군사적 혹은 경제적인 압박들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신할 수 있냐라고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었고요.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답은 노였습니다. 확신할 수 없다. 군사적 옵션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뭐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덴마크령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린란드 주민들이 최근에 뭐 독립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또 미국으로 편입하는데 뭐 투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덴마크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덴마크에게 경제적인 압박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표정이 모호하네요. 맞고 줄래, 돈 받고 줄래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, 지금. 맞죠. 네, 그냥 내놓거나 아니면은 돈 줄 때 받아. 아니면 그냥 뺏어갈 거야.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네요.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캐나다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뭐 파나마 운하라던가 그린란드 관련한 소식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여기 당연히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얹었죠. 뭐 그린란드 사람들 미국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매우 환영할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얻는 그런 말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.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 이미지를 넣고 아름답다고 한 거에다가 지금 리트윗한 거죠? 맞습니다.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 방문을 했고요. 주니어. 그리고 이거를 재게시하면서 이렇게 멘션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족들하고도 다 친하네요. 그러니까요. 확실히 뭐 이제 멜라니아가 아니라 그 가족 행사에 가 있던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렇고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좀 강력한 그런 의지들도 확인할 수 있는 멘트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소식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건 좀 또 다른 얘기네요.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투자 관련 소식이었는데요. 미국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최소 200억 달러, 하나로는 한 29조 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외국인 자본이 투자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의 이 후사인 사지완이라는 인물이고요. 굉장히 친트럼프 인물로 좀 꼽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최소 2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. 액수는 근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. 2배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기도 했는데요.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 국내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섹터가 이제 전력이나 전선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국내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미국의 전력이나 전선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노후화됐다. 노후 전력막 교체 수요가 다가오고 있다. 그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 수혜 기업으로 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묶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또 효성중공업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. 관련주들 움직임이 어떨지 오늘 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애프터마켓 이슈픽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 이 억만장자 후사인이라는 분이 트럼프랑 개인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선되기를 뭐 기다렸다. 미국에 투자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. 이런 발언들도 했다고 합니다. 아, 그분이요? 아니면 트럼프가? 그 후사인 그분이 그런 발언들을 그래요? 했는데 뭐 그만큼 좀 외국인 투자도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앞서서도 이제 손정희 회장이 방문을 해서 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터 센터를 또 저렇게 많이
짓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. 거기에 들어가는 뭐라- 칩은 칩. 또 누가 만들고 네. 거기에 들어가는 슬랩 누가 만들고 이것까지 또 감안을 해보시면 네. 엔비디아 떨어졌을 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엔비디아까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. 멘트 남겨주셨고요. 그러면 오늘 애프터마켓 이슈픽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네. 또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국내장은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.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 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.